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 분들도 간 이식 받은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질환의 원인은 대부분 B형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고, 그 외에 술, 약물, 유전 질환, 면역 질환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염을 초기에 일으켜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간 경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 이식은 이렇게 병든 간을 제거하고 건강한 간으로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사자들의 경우는 이제 전체 간을 수혜받을 수 있고, 생체 기증자에 의해 받은 경우는 이렇게 간의 일부를 받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세포암에 있어서 간 이식의 역할은 이제 다른 수술이나 색전술, 알코올 주입술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이런 병든 간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제 간 기능이 좋은 상태의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또한 B형 간염에 있어서는 이제 간 이식 후에 B형 간염이 완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이식의 역할은 생명을 연장하고 질환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1948년도에 저희 김수태 교수님께서 간이식 수술을 하셨고, 이렇게 간이식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처음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또한 간이식 받은 여러 환우들이 그 히말라야 등반을 하여서 성공하였고, 이렇게 간이식을 받았더라도 정상인 못지않게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 간이식팀은 3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그 외 여러 과들의 협진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의 일반 경과는 우선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에 집중 관리를 받고, 그 후에 대부분 2주에서 3주 이내에 퇴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통 약물 및 일상생활 조절을 3개월 정도 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3개월 지나면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초반에는 이제 이식형 기능 부전, 혹은 거부 반응, 혹은 선망 수술 합병증, 이런 감염 질환들이 합병증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담독의 합병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 여러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간암, 간염 등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가지에 걸쳐서 간이식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 후의 합병증에 대해서 보시면, 그 간이식 수술을 하면 간 동맥, 간 문맥, 그 다음에 간 정맥, 담도, 이렇게 4가지 혈관 및 담도에 대한 문합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받은 관과 원래 본인의 혈관을 이렇게 문합을 해서 이어주는데, 드물게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 이제 꼬매놓은 게 좁아져서 원활하게 그 피가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담도 합병증 먼저 보시면, 이제 간 이식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많게는 30%까지 해서 발생하고 있고,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제 담도가 막히는 증상 때문에 이제 황달, 가려움증 등이 있을 수 있고, 치료는 이제 영상의학과적인 시술, 이제 경피적으로 담관 삽입술을 합니다. 혹은 이제 내시경적인 휘술을 통해서 치료하고, 드물게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도 조영술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제 담도 합병증으로 그래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시면 이제 피부 바깥에서 이렇게 관을 찔러서 이렇게 담도 내로 관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담관 삽입술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거꾸로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밑에서 위로 담도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 같은 관을 넣어서 수술 없이 이제 이런 시술을 통해서 담도 합병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간 동맥 협착 및 혈전증이 있는데, 간 동맥을 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막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간의 허혈성 괴사와 급성 간 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이제 허혈성 담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게 제2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이런 경우 대부분 재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혹은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간 문맥 혹은 간 정맥의 협착 혈전증인데, 이렇게 이게 간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서 혈류가 원활히 잘 못 통과한 경우는 이렇게 경피적으로 관을 넣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확장술을 시행합니다. 이건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간 기능 저하, 복수, 간성뇌증, 출혈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이런 식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부 반응 및 면역 억제제 관련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시행하면 이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몸이 이식된 간을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적으로 생각해서 그 몸의 방어력을 총동원해서 이식된 간을 파괴하려는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역 반응에 의해 간을 파괴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발열, 복통, 간 효소 수치 상승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담즙이 감소되고 또 색깔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 조직 검사를 하여서 거부 반응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또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하거나 혹은 이제 면역 억제제의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 반응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90% 이상의 환자가 이제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29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제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잘 안 먹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C형 간염 환자의 경우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매년 주기적으로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제 C형 간염이 아닌 경우는 1년, 3년, 5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입원해서 거부 반응을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은 면역 억제제를 정확한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환자분들이 보통 처음에는 이제 약을 잘 드시다가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제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부 반응이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면역 억제제 농도를 외래에서 확인하고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억제제의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크로리무스, 혹은 이제 프로그라, 혹은 타크로벨 이런 약이 있고, 사이클로스포린, 산디문, 유오랄 사이포렌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가 있고, 마이코플레이트에서 셀셉트, 마이렉트 이런 것들이 있고, 시뮬렉트, 아트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대부분의 경우 이제 현재 저희 서울대병원에서는 타크로리무스, 프로그라 혹은 타크로벨 이렇게 생긴 약을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약에도 부작용이 일부 있고, 약을 많이 쓸 경우 이제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고, 불면증,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일부에서는 탈모 증상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약은 사이클로스포린, 산디문, 유오랄, 사이포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손 떨림, 감각 이상 등이 있을 수 있고,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 암호증, 치육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복용하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저희가 약 용량을 조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두 약을 서로 바꾸든지 이런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이 먹는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인데, 이 약은 이제 부작용이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기간에 있어서는 환자가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체중이 늡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약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식이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고혈압, 당뇨, 위장장애, 피부 약화, 골다공증 등의 합병증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스테로이드를 끊는 지금 요법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이코펠레이트라고 셀셉트가 같이 있고 이 부작용으로 이제 위장장애나 설사, 백혈구 감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젊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임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 임신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복용을 한 1년 정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환자들의 이제 중요한 합병증이고 이식 후 초기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주로 간 이식 환자들은 면역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 이런 균이 몸에 침투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감염이 합병증이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식받은 환자들 중에서 이식 전에 전신 상태가 아주 나빠서 이제 응급으로 뇌사자 감염식을 받는 경우나 혹은 이제 영양 불량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예방적 용량보다 더 높게 항생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감염되는 균주가 조금씩 틀린데 이식 후 첫 달에는 이제 이식 전에 얻은 감염이 다시 활성화되거나 폐렴이 생기거나 혹은 상처 등의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이식 후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 주포자충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면역 억제제도 어느 정도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과 비슷한 감염 질환을 이제 앓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원발성 기능 부전이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술 직후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간 이식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지만 원인을 알 수 없게 간이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부전된 상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재이식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현재 2에서 5%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그 이식받을 간을 검사를 해서 뭐 어느 정도의 좋은 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식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 억제 상태에서는 이런 종양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조사에 의하면 폐, 유방, 대장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과 유사하지만 림프종, 피부 입술암, 자궁 경부암 등은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에 종양이 생기거나 피부에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궁 경부암 등이 생길 확률이 좀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할 경우 다른 암에 비해서 악성도가 낮고 예후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이제 원인 질환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형 간염 환자들이 주로 맞고 그래서 저희 비형 간염 환자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외래에서 헤파빗과 항바이러스 약제를 예방적으로 항상 복용하고 약물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95% 이상이 환자들이 비형 간염의 경우는 이제 완치가 됩니다. 거의. 그래서 간 이식이 좋은 치료법으로 지금 돼 있고 반면 C형 간염은 아직은 효과적인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재발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이제 C형 간염 치료제를 써서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암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전에 간암이 진행 정도가 심한 경우는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억제제도 좀 다르게 쓰고 또 저희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저희가 CT를 찍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면역 질환과 관련된 간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환자들이 면역 억제제를 여러 개 먹고 이럼으로써 이제 관련되어서 고혈압이 이제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정상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발병도가 있고 또한 당뇨, 혈당 조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환의 경우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일찍 끊어서 이제 최근엔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게 비만이 있을 수 있고 이상 지질 혈증, 고혈당 혈증, 통풍, 골다공증,
또는 신경학적 합병증, 여러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의 장기 성적이 어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최근에는 이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받은 경우 5년 생존율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제일 위의 경우가 이제 간암이 없는 간경화의 경우는 거의 98% 이상 생존율이 좋습니다. 또 간암에 있어서도 병기가 낮은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좋고, 하지만 이제 간암이 아주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생존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울대병원이 세계적으로 이제 간 이식을 잘하는 병원으로 이제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고, 또 저희 의료진이 직접 해외로 나가서 간 이식 수술을